자, 역함수 성질인데 이걸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볼 건데, 기억.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버스라는 것은 뭐 정의어하고 그 함수값 바꾼 거니까. 그다음 니은. 이것도 어때? 뭐 당연하잖아. 역함수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자기 자신 되겠죠. 거꾸로 짝지은 걸 다시 거꾸로 하면 자기 자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좀 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디귿. 디귿은 인버스랑 그 원래 함수가 합성으로 만나면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게 왜 당연하냐면, 그냥 당연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건데, 이 함수라는 게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를 어디에 짝을 짓는 거냐면 이거에 함수 값에 짝을 짓는 거잖아. 함수라는 게. 그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에 원소가 있으면 이걸 어디에다가 짝을 짓냐면 그 x의 함수 값에 짝을 짓는 거야. 요게 뭐 함수잖아. 자, 그러면 거꾸로 짝짓기는 뭐냐? fx를 x에 짝을 짓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기호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고 있지? 얘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고 있게?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우리가 함수 처음에 정의할 때 이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앞에 설명을 뭐 너희들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야? 함수가 있는데 1이 3의 짝을 지었다 이런 뜻이거든. 이걸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읽어주기를 1의 함수값은 3이다. 이렇게 읽어주기로 약속을 했어. 1이 짝지은 대상은 3이다. 그러니까 요 기호가 의미하는 게 그거란 말이야. 요 기호가 이걸 의미하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죠. 이거를 동그라미로 기호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인버스 이제 바꾼 것도 맞아. 이건 지금 요거 한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썼는데 순서를 하나를 바꿔놔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바뀐 거는 이거를 역함수로 설명하면 또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걸 역함수로 얘기해주면 f 인버스 x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냐? x를 어디에 짝을 짓는 거냐면 f 인버스에다 짝을 짓는 게 역함수입니다. 그럼 이거를 원래 함수로 돌리면 f 인버스 x가 어디에 짝을 짓느냐? x에 짝을 짓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동그라미 기호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가 먼저 오든 f 인버스가 먼저 오든 f와 f 인버스가 만나면 동그라미로 만난다? 사라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은 이 디귿 성질에 의해서 여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왼쪽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여주게 되면은 디귿 성질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되니까 x가 되죠.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다는 말은 합성함수라면 x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별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미음은 만약에 이제 미음을 누가 설명해 달라 그러면 그냥 이것도 해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잡으면 GA가 뭐냐? B. FB가 뭐냐? C. B가 GA. 이렇지? 역함수란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순서를 바꿔서 G 인버스 F 인버스 C를 해보면 F 인버스 C가 뭐냐? B입니다. 그리고 G 인버스 B가 A. 그러니까 임의의 정의역 C에 대해서 결과가 똑같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FG의 역함수는 순서를 바꿔서 G 인버스 F 인버스가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 = x 대칭이다. 그럼 x, y를 바꿨기 때문에 y = x 대칭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발전을 좀 해볼 건데,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일반적으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말이야, y = x에서 만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이렇게 되죠.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특별히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자,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걸 좀 지운 다음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런 함수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한번 세볼 거야.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아지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 하나씩 세봅시다. 먼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됐지? 한 가지. 또 어떻게 되면 되지? 두 개는 같은데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돼도 역함수랑 같다. 이게 몇 가지? 6가지가 있죠. 또 전부 다 크로스가 되는 경우가 있지. 자, 이게 몇 가지가 있냐? 1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나머지가 정해지니까 1이 1 말고 선택하는 게 몇 가지 있어? 3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냐면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가지수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아지는 게 y 이퀄 x 서로 같은 곳으로 가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야? 서로 다른 곳으로 가도 됩니다. 그치? 서로 다른 곳. 그러니까 근이 y 이퀄 x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잘 봐봐. 만약에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너 휘게 하면 나중에 그리기입니다. 보니까 좀 휘지 말고 직선으로 보지. 이게 원래 함수야.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냐? 대칭적으로 그리겠지? 대칭적으로 그리면 이때는 뭐 이렇게 생겼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지금 y 이퀄 x에만 있지.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수도 있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3,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뭐를 지나?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게 원래 함수야. 그럼 역함수가 대칭해서 그리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역함수야. 그러니까 교점이 어디서 생겨? 마이너스라고 지금 0하고 3에서 생기죠. 자,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y 이퀄 x 말고 교점이 생기는 상황은 언제냐? 이렇게 a, b와 원래 함수가 b, a를 지날 때야. 그치? 봐봐.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될 때야? 잘 봐봐. 아까 이 과정을 보면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됐을 때냐면 이렇게 됐을 때야. 이렇게 서로 상대방으로 가게 되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원래 함수가 마이너스 3을 지나. 원래 함수가 이런 상황이면 역함수랑의 교점이 y 이퀄 x 말고도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심화 문제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그 역함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중에 너희들이 아마 이거 가끔 풀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뭐 30번 문제 마지막 번 문제로 아니면 뭐 가끔 29번이나 30번 둘 중에 하나겠지만 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교점이 y 이퀄 x 말고 생기는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냅니다. 그러면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A, B, B, A 이렇게 지나야만 y = x 말고 교점이 생긴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아주 이런 특별한 상황 말고는 전부 다 y = x 상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 그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마치고 두 번째 얘기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어디다가 쓰면은 좋을까 하면은 앞으로 가서 여기가 여기다 쓰는 거죠. 여기 지금 가장 빈 곳을 잘 찾아서 쓰면 돼. 여기 그 문제는 다 이렇게 금방 풀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130쪽에 있는 곳에 쓰던가 아니면 더 이쪽에도 여유가 있거든. 이쪽 넘기면 여기 139쪽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139쪽. 139쪽에도 여유가 있고 이쪽에도 여유가 있어요. 여기. 사실 29번은 뭐 한 두 줄이면 풀기 때문에 이 푸는 공간을 많이 줄 필요는 없고 요거는 요만큼이면 풀기 때문에 자, 나머지를 그 합성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볼 건데 뭐 합성함수 그래프는 거의 대부분 다 직선형을 그리게 됩니다. 직선. 이차 함수끼리 뭐 합성을 해라 뭐 그런 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차 함수를 합성하면 4차 함수가 되는데 4차 함수는 고1 과정에서 다루질 않아요. 그죠? 4차 함수는 나중에 수투,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 거기 가서 미분을 해야지 우리가 4차 함수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합성함수 그래프는 이제 직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냥 방법적으로 그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면 된다 하는 그냥 방법으로 그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전부 다 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있지. 함수를 다 구하기. 함수를 실제 다 구해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방법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 하는 방법. 근데 실전에서는 이 방법으로 그리는 게 중요해.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시간을 30초, 1분 이내로 우리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함수를 일일이 다 구해서 하는 거는 실전에서는 별로 써먹지 않고 실전에서는 이 방법으로 그리기를 써먹게 되는데 어쨌든 둘 다를 알아야 돼. 첫 번째 이제 방법으로 그리는 거. 자, 방법으로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대칭형일 때 우리가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칭형.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칭적으로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으로 생겼어. 이렇게 대칭으로 생겼을 때 뭐를 그리냐면은 이걸 합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방법으로 기억하고 있냐 그냥 같은 모양을 범위를 좀 줄여서 그리면 돼요. 범위가 이 같은 모양이 두 개가 그려지는 거지. 한번 합성하게 되면 이 같은 모양이 이렇게 두 개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번 더 합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4개가 되면 됩니다. 집신벌레 아메바처럼 이분법으로 증가하죠. 2배.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 같은 모양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돼. 이렇게 너무 좁다.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지질 않아. 좁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대칭형일 때 이렇게 그리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이런 대칭형 말고 일반적인 이제 비대칭형. 자, 일반적인 애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GX는 또 GX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가 Y는 GX야. 근데 뭐를 그리라고 하냐면 문제가 얘를 그려보래요. FGX 이걸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뭐 간단한데 뭐만 조사하면 되느냐? 그냥 그 경계가 되는 함수값들만 찍어서 이으면 돼. 자, 그럼 뭐뭐 조사하면 되느냐? 0 처음 시작점, 그 다음에 1에서 바뀌고 있으니까 1, 그리고 2 끝점. 근데 이걸 다시 쓰면 이게 뭐야? FGX잖아. 근데 그 F가 말이야 어디서 바뀌고 있지? 정의역이 1에서 함수가 달라지고 있지. 그래서 이게 바로 정의역이니까 F 입장에선 얘가 1이 될 때 함수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GX가 1 될 때를 찾아. 자, GX가 1 될 때가 언제야? 0. 0은 아까 조사했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 2분의 3. 그래서 요렇게 4개의 함수값만 조사하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뭐 간단하네. 자, 그러면 자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분의 3 대입하고 2 대입하고 하면 끝이야. G형은 얼마? G형 1, F1 2, 그 다음에 G1 0, F0은 0, 2분의 3 1, F1은 2, G는 2, F2는 1.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 0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0, 2분의 3 집어넣으면 2,
2 대입하면 1. 그래서 이걸 이으면 끝. 이렇게 그리면 끝납니다. 뭐 간단해. 그냥 그 시작점, 끝점, 그리고 이제 경계값만 대입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합성함수에서 이 gx라는 애가 이 자체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gx가 f 입장에서 이게 전체가 정의역이니까 이 정의역이 1 되는 순간에 바뀌기 때문에 그때를 조사해야 돼. 요거만 좀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시작점하고 경계값들 대입해서 이으면 끝납니다. 또 간단하지? 그래서 이 방법적으로 그리면 1분 이내로 그릴 수 있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